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 블랙보드에서 확인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최근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리과정 내용과 지나온 길을 좀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과정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교육 과정인지부터 여쭤볼까요? 네, 이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그 공통 보육 또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 5세 대상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을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2013년부터 그 범위를 만 3세까지 확장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도입된 게 바로 이 누리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나라에서 진행하는 이 유아 교육 과정이 가지는 영향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 과정은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꽤 클까요? 네, 그렇습니다. 1969년 1차 유치원 교육 과정이 시행된 뒤부터 지금의 누리과정까지 이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 과정은 유아의 학습과 또 발달, 삶과 놀이 등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유아의 삶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인데요. 최근에 이 누리과정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과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연구들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유아의 자유놀이를 활성화하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 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만 3세에서 5세 연령별 그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교육과정의 성격, 또 운영, 평가의 측면에서 진단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서 또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고시문 그 교사용 지도서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교육과정 그 성격 기술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방안을 담은 유아정책연구소의 연구 내용 등을 살펴보면 현재 국가 수준 유아교육 과정을 둘러싼 많은 논란 중에 유아교육 과정의 정체성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이 성격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 유아교육 과정에는 그 교육부가 재정 공포한 누리과정이 있고 이후에 고시문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가 다시 제작 배부한 해설서와 지침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가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유아교사와 유아교육 전문가들도 고시문과 교사용 지도서를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고시문과 교사용 지도서를 동일시하거나 오히려 교사용 지도서가 유아교육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고시문과 지도문. 사실 명료한 구분과 해석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고시문과 해설서, 지침서, 교사용 지도서가 한 가지 종류의 국정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마치 이 규범화된 법령처럼 강제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시 유아교육기관 평가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런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침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내용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건데요. 지침서에서 영역 중심의 활동 사례로 제시한 내용과 교사용 지도서의 주제 중심 활동 사례가 상이하게 제시되면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의 총론과 강론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의 구체적 활동에서 나타난 용어가
이 놀이보다는 초등학교 학습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놀이가 강조된 유아교육 그 정신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만 5세까지는 원 없이 뛰어놀도록 해야 하는데 놀이보다는 학습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교육 과정, 성격, 기술이 모호하다. 그리고 누리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교육 과정의 내용과 또 형식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무한 반복되는 그 활동 형식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활동 계획안 등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시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해설서와 지침서 또 지도서는 현장에서 개발된 효과나 반응이 좋았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최선의 그 교육 내용으로 다 이제 가다듬어졌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를 유아교육 과정의 교단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활동 유형과 구조를 답습하고 연습한 수많은 현장 교사들에 의해서 무한대로 이 대규모 집단 또 소규모 집단 활동이 개발되면서 이 활동 방법이 좀 방만해졌다 이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방법이 이게 맺고 끊음이 없이 제멋대로 돼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주제만 바꿔가면서 비슷한 형식의 활동을 개발하는 그 양상이 빈번해지는데요. 이 비슷한 형식의 주제만 바꾸는 활동 개발자가 된 현장 교사들은 오히려 전문성이 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계속해서 활동을 개발하는데 비전문화가 된다는 거죠? 네, 이 현재 교사용 지도서의 그 단위 활동 계획안은 각 분야에서 엄선된 전문가가 모여서 지속적인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지식과 경력에 따라 증가하게 된 그러니까 단순한 그 교수법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개발된 단위 활동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집은 방대한 교사용 지도서가 됐고요. 또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획일화 또는 교사의 탈숙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교육 과정이 획일화된다면 이거 그 누리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왜 계속해서 다른 활동 계획안이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이 누리 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 과정은 그동안 거의 8번 이상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앞서 개발된 활동들을 거의 폐기하고 늘 새롭게 또 새로운 활동 계획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면서 단위 활동의 내용과 또 교수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는 치열한 과정이 매번 생략돼 온 셈이죠. 그렇군요. 자, 누리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 나왔는데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교육 과정 구성 체계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영역, 또 활동 유형, 흥미 영역, 생활 주제의 복잡한 관계성을 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누리 과정이 매우 복잡한 구성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교육과와 발달을 표방한 5개 영역의 모호성, 또 생활 주제와 교육 내용의 혼선, 또 일과표와 크고 작은 집단 활동 유형의 교과화, 그리고 자유 선택 활동을 위한 교실 환경은 놀이를 표방한 학습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중 구조들이 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누리 과정의 5개 영역이 이게 제대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누리 과정의 5개 영역은 통합 발달 그리고 교과와 혼재돼 있고요. 주제 중심 단위 활동과 하루 일과를 구성하는 대소 집단 활동도 마치 교과처럼 수업의 단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다른 얼굴을 한 교과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역들이 이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5개 영역이 진정한 유아 교육 과정의 구성 내용인지 또 주제가 교육 과정의 구성 내용인지 아니면 그 흥미 영역으로 나타나는 놀이화된 교과가 교육 과정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유아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구성 체계를 모두 혼용해서 계획 안에 담도록 한다는 것, 더불어서 또 스스로 주체 활동을 하고 또 5개 영역을 실행했다는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역별 구성 체계도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밖에 또 어떤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 내용 면에서 보면 그 추구하는 인간상이 좀 누락됐다 이런 점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교육과정은 인간상에 부합하는 목적과 목표로 기술되고 이에 따른 구성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지만 국가가 고시한 누리과정의 총론에서는 추구해야 할 인간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상 제시 말고 네.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 유아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정체성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구성 방향이라든가 목적 등을 가지는데 사실 이 구성 내용도 가치와 방법이 혼용돼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지 정체성이 희미하다면 누리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목적과 또 목표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운영면에서 보자면 유아 놀이 공간의 교과와도 문제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누리과정 방침에 따르면 실내외 환경을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흥미 영역의 구성이 왜곡될 경우에 유아교실의 놀이공간이 학습공간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흥미 영역 구성이 어떻게 왜곡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이 운영 중 임의로 그 소꿉놀이와 쌓기놀이 등을 여러 개의 놀이 영역 중 하나로 축소를 하고 유아교실 공간은 다시 교과 학습 영역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흥미 영역이 일종의 교과 학습 영역으로 운영될 때 교사는 매번 주제와 맞는 지시적 교재 교구를 제작하게 되고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또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누리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좀 많은데요. 혹시 지금까지 알아본 것 말고 문제점이 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르치는 방법 또 학습 방법 면에서는 능동적 상호작용의 의미가 틀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능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도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교사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또 유아들의 놀이에 개입하는 식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유아가 놀이에 충분히 몰입하기보다는 교사가 만든 이 프레임 안에 제한적으로 생각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교사의 질문들이 주로 인지의 중심을 둘 때 겉으로는 놀이 중심 또 아동 중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과정 운영은 인지 중심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누리과정을 이렇게 누리과정 개선을 위한 과제들 짚어봤는데요.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일단락이 된 얘기긴 한데요. 간략하게 되짚어보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감당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하고도 재원 부담은 일선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 예산도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게 아닙니까? 네, 아니죠.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해마다 이제 내국세의 20.3%를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데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이 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 예산의 41.2%만 국고로 지원이 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 정부 내내 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또 지방교육청이 힘겨루기를 겨뤘는데요. 이제는 그 예산 갈등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지난해 5월 이 정권이 바뀐 후 교육부는 2018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 586억 원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50%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자 이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결국 예산안 원안이 통과가 되면서 5년간의 논란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100% 국고로 지원하면서 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끝났는데요. 그러면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네. 그 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 지원비 22만 원과 방과 후 활동비 7만 원 등 1인당 월 2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금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한유총은 전국 4,282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4,100여 곳이 참여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데 1인당 22만 원에서 최소 3만 원 이상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립 유치원 측에서 이렇게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1인당 누리과정비가 오르면 학부모의 그 부담액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또 정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 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1인당 누리과정 지원비를 인상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원 단가 인상과 관련돼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정책 및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도대체 어떻게 개편이 돼야 할까요? 네, 좀 논의나 그런 수기가 좀 필요한 과정인데요. 네. 먼저 유아의 그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인 교육 과정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이 우세합니다. 누리 과정의 혁신은 유아의 자유놀이를 존중하고 또 자율적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의 자유놀이를 중심으로 가치와 또 방향을 명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내용이라든가 방법 제시 등은 최소화하자는 얘기. 이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성격, 운영, 또 평가 체제,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개편 이런 부분이 함께 전개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 만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까요? 예, 기관 단위 유아 교육 과정의 그 자율권 확립도 필요합니다. 개별 기관 그 단위 교육 과정 자율권을 고시문에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누리과정 고시문 총론의 구성 방향이 영유아 중심 또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향해야 하며 개별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그리고 구성 또 실천의 자율적 권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 두 부분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간단 명료하지만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실천에서는 다양화를 꾀하는 누리과정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와 그 시기에 배워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내용 요소들을 표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성 변경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이 현행 누리과정의 목표 체계와 또 내용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국가 수준, 또 지역 수준, 학교 수준의 그 교육 과정을 자신만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아 교사로 대표되는 유아 교육 현장의 실천가들의 과제는 바로 이 교육 과정의 해석자로서 교육 과정들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실천가들이 직접 해석자가 돼서 누리과정 문서라든가 교단 지원 자료를 해석해야 할 텍스트로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사실 앞서서 누리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사항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부분 개선이 필요한지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네.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 마련도 좀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과 보조교사 지원 체제 개편을 통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하는 그런 밑바탕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이는 구조의 질적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요. 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피로감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사가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누리 과정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꺼번에 모든 걸 개선하기보다는 차례차례 순서대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성일 기자의 블랙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